자, 이어서 체험존에서는 평생학급 톡쇼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수달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샌드아트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승혜, 유지현 강사님의 샌드아트 공연 먼저 보시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들은 한강으로 소풍을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무언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건 바로 아기 수달이었어요. 오리들이 다가가자 간신히 눈을 뜬 수달은 여기가 한강이라는 말을 듣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만강에 살고 있던 수달이 거센 폭풍 후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 한강까지 떠내려온 것이었어요.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달을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기로 했지요. 아기 오리들은 햇살 좋은 날 한강에 나와 모두 헤엄치기 연습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수달도 아기 오리들과 함께 놀고 싶었지요. 내도 함께 놀면 아니 되겠니? 너 펭수놀이 할 줄 알아? 펭수? 그거이 먹는 거이가? 먹는 거? 펭수를 먹는다고? 그러면 공 같은 건가? 아우 답답해. 넌 두만강에서 뭐라고 놀았어? 두만강에서는 친구들과 헤엄도 치고 맨손으로 물고기도 잡고 놀았더랬지. 뭐?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았다고? 그게 말이 되니? 그러게 말이야. 넌 이상한 말만 하는구나. 너랑은 정말 못 놀겠다. 얘들아, 우리끼리 놀자. 내래 광포 아이야. 진짜야. 오리들은 수달과 떨어져서 놀기 시작했고 수달은 슬픈 얼굴을 하고는 풀숲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얼루가, 넌 수달이 어때? 우리랑 노는 것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그래서 너무 불편해. 맞아. 달라도 너무 달라. 같이 놀고 싶지 않아. 아기 오리들은 자신들과 다른 수달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달은 아버지와 두만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행복했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내가 살던 곳하고 너무도 다릅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지만 친구들도 내를 싫어하고 내래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수달은 아버지와 하던 놀이를 떠올리며 혼자서 돌 던지기를 하고 있었어요. 수달아, 너 물수제비 뜨는 법도 알아? 물수제비? 북한에서는 물찰찰이라고 그러지. 물찰찰이? 으하, 재미있는 말이네. 우리는 까막잡기 놀이도 많이 하지. 까막잡기? 술래잡기 같은 건가? 까막잡기는 눈을 가리고서 찾는 기야. 아, 우리하고 비슷한 놀이가 많구나. 이름만 다르네. 그럼 우리 같이 까막잡기 놀이 할래? 좋지. 그런데 너희들이 날 찾을 수 있겠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달의 생일 축하합니다. 수달아, 생일 축하해. 짜잔, 이거 네 선물이야. 이거이 축구공아임매. 맞아. 너 아빠가 생일날 축구공 선물해 주신다고 했다며. 어찌 알았니? 너 혼자서 울고 있는 거 봤어. 우리가 힘들게 온 너에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참, 너에게 온 편지가 있어. 읽어줄게. 미래에서 온 편지. 아들아, 아버지란다. 그동안 오리들이 네 소식을 전해줘서 잘 듣고 있었단다. 내일 한강에서 두만강에 오는 배가 출발한다는구나. 이제 마음껏 한강과 두만강을 오고 간다니 내일 오리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오려무나. 와서 두만강 모습도 보여주고 맛있는 평양냉면도 먹여주렴. 아차, 우리도 오리네 집에 초대를 받았구나야. 이제 마음껏 서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니. 네가 다니고 싶어 했던 학교에도 마음껏 갈 수 있고 말이다. 아들아, 내일 만나자. 이거이 참말로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가. 그래, 이제 너희 엄마 아빠를 마음껏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랑도 마음껏 만나서 놀 수도 있고 말이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구나야. 난 이 한강이 참말로 좋아졌어. 앞으로 한강 친구들과 두만강 친구들이 만나서 함께 놀면 더 재미날 끼야. 맞아. 이젠 우리 모두 친구니까.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기야? 이렇게 좋은 날. 마음껏 울어. 행복한 눈물이잖아. 우리가 내일 가져갈 사이밥도 싸놓았는걸? 사이밥? 얘들아, 정말 고맙구나, 야. 우리 이제는 한강에서 두만강까지 오가며 더 즐겁게 지내자, 야. 아버지,
아버지, 내일 만나자요.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돈, 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겨내 설레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어서 네, 우리 평생학습 토크쇼 시작 전에 앞서서 수달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함께했던 평화공존 샌드아트 공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모래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했고요. 정말 재밌고 또 볼만한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체험존에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평생학습 토크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한 분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통일교센터 이현웅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 함께 들어볼 텐데요. 현재 서원대학교 융복합대학 교수직을 맡고 계십니다. 또 전 문체부 한국문화정보원장, 그리고 전 카이스트 선임연구원, 그리고 전 KDI 전문위원직을 맡으셨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현웅 사무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현웅입니다. 현재 서원대학교 통일교육센터 충청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현웅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는 우리 서원대학교의 손성민 총장님께서 인사를 대신하셔야 되는데요. 총장님께서는 우리 서원대학교가 충북에서 평생교육의 메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또한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적인 그 통일교육 사업에 그 충청 지역의 통일교육센터의 센터장의 역할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꼭 오셔야 되는데, 제가 2시부터 강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님의 긴급한 호출 때문에 달려와서 총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원대학교 입장에서 이번 이런 통일교육과 평생교육이 같이 융화된 함께 가는 어떤 평생교육 도시로서의 역할을 서로 지원하고 함께 가는 이런 행사는 서원대로서는 반드시 지원하고 또 육성해야 될, 또 서원대로서는 굉장히 또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행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현웅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장례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토크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후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평생학습 토크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서원대학교 미래대학 교수이신 김영옥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 통일교육이 만나는 토크쇼입니다. 네, 이런 토크쇼는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전국이 시작을 했고, 전국 학습도시에서 시작을 했고, 지역에 지자체에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첫 번째로 청주시 박람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박수로 좀 환영을,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두만강 수달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제가 실은 직함이 하나 더 있어요. 충청 통일교육센터 사무부처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 말씀을 해주신 이현웅 서원대학교 교수님이신 충청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 통일교육을 충청 지역에 전파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충청 지역의 특색은 평생교육과 함께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생학습 박람회로 찾아왔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평생교육과 통일교육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발표를 해주실 발표가 아니죠. 자꾸 발표가 있을 건데 토크 이야기를 해주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토크를 해주실 이현웅 충청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이 여기일까요? 네. 서원대학교 이현웅 교수입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평생교육이라는 항목이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체제가 됐죠. 코로나가 오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음식을 시키는 방식부터 해서 심지어 산업 구조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까지 바뀌고, 기업도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융복합되고 초연결되고 이런 글로벌하게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성 그 아날로그에 익숙해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빨리 익히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빨리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게 삶의 행복뿐만 아니라 또 실제 직업과도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평생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현재 학교에서 교육받는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급격한 사회의 어떤 변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익혀야 되는 그런 사회적 과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굉장히 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교육하는 문제, 우리 어찌 보면 옛날에 그 계몽주의적 방식으로 물론 존 듀이가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 나가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사에서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과 정책에 관련된 모든 테이크홀더들을 모아서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대부분의 어떤 사회적인 수요에 대해서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수동적으로 배우는 이런 형태로 평생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식을 상하관계로 도제식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조금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서로 수평적으로 자유롭게 나누고 전달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좀 그 사회적 개념들이 바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보수화된 기성의 어떤 관료화된 교육 체제 이런 시스템이 아직 평생 교육 시스템에 그대로 옮겨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가 교육자치 30주년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자치 30주년 기념 행사 총괄 기획위원으로 한 달간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한 달 동안 같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들은 교육 30주년, 교육자치 30주년의 가치는 30주년의 가치는
교육계 안에서의 문제만 있었습니다. 교육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새로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래상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교육청과 시교육청과 교장과 교감과 교사의 문제, 학부모의 문제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과거 지향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 체제의 문제, 또 평생 교육의 체제의 문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모든 체제가 좀 변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좀 더 낡은 틀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결론은 새로운 정부가 뭐 내년도에 새로 탄생하게 될 텐데요.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존 듀이라는 그 학자입니다. 1952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철학은 뭐 웬만한 모든 학계를 떠나서 다들 존경하죠. 실천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해답이 있다라는 가장 그 근본적이고 정말 옳은 철학을 갖고 계셨고 그거에 기반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 교육을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에 있는 통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의 문제는 뭐 외교 국방의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뭐 또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이 문제는 실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일차적인 문제이죠.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오랫동안 분단되어서 나타났던 어떤 심리적인, 교육적인, 가치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단한 어떤 교육을 통한 교류를 통한 체험을 통한 가치관을 어느 정도는 그 이해를 만드는 이해를 상승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 교육 체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도의 저의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현웅 충청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님이신 서원대학교 용복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교수님께서는 한국문화정보원장님을 지내셨고 또 카이스트에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연구활동도 해오셔서 그런지 이렇게 시대를 읽는 힘이 참 우리 학교에서 그런 힘이 있으셔서 많은 분들의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평생교육의 철학에서 우리 이 미래를 해법을 찾자라고만 말씀을 하시면서 통일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2차적인 문제이지만 우리가 평생교육과 함께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토크인 최운실 유네스코 EAC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이야기를 해주시겠는데요. 최운실 의장님께서는 올해 아주대학교에서 박사를 거의 뭐 100명 정도 이렇게 길러내시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석사도 한 몇백 명 이렇게 평생교육으로 석박사를 길러냈습니다. 예, 그러시고 8월 달에 은퇴하시고 서원대학교의 석좌 교수님으로 오시게 돼서 우리 청주에 아주 정말 얼마나 큰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최운실 교수님께서는 우리 충청통일교육센터가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기꺼이 이건 해야 된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협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센터 사업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고 얼마 전에 통일부 통일주간 행사 때 그 평생학습 도시와 함께하는 통일부와 함께하는 국제 웨비나에서 또 좌장을 맡아서 평생교육과 통일교육이 만나는 그런 큰 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지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종결합의 시대기는 하지만 또 학문 간에도 디스플리나리 간에도 인터디스플리나리, 학문 간, 멀티 디스플리나리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 갈라져 있습니다. 칸막이가 대단합니다. 말로는 결합을, 융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이 통일교육과 평생교육도 마찬가지 같아요. 분명히 평생교육 6대 영역이 있습니다. 인문교양교육,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그다음에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 이렇게 6가지 영역이 평생교육 법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일, 평화, 인권, 세계 시민성 교육 이제 이런 영역이 아마 제7영역으로 들어가야 될 시대가 왔다. 우리가 누굽니까?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코로나 막 심해지기 직전인데요. 중국의 스촨성에 유네스코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 물론 이제 그분은 유네스코 직원이십니다. 유네스코에 굉장히 높은 분인데 북한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본데 내가 막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괜찮을까? 가장 마지막에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금방말이 통하는 거예요. 굳이 어려운 남의 나라 말인 영어로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금방 친해졌고 3일간 엄청 같이 붙어 다녔는데 마지막 날 내가 이거 사모님 갖다 드리시라고 제가 갖고 있던 선물 하나 드렸더니 내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는데 어쩌지요? 하면서 제가 한참을 걸어올 동안 오늘 남조선에서 이렇게까지 훌륭한 평생교육이 있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을 우리가 남북이 하나 돼서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하면서 세상에 10분 가까이 제가 한참 걸어가다 진짜 까맣게 멀어질 정도로 혹시 하고 뒤돌아봤더니 그때까지 손을 흔들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게 한민족이라는 거구나. 언어가 좀 다르고 뉘앙스가 좀 다르고 체제는 다르지만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세상에 남보다 몇백 배는 가까운 금방 친해지는 근데 그게 이렇게 두렵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방공교육 이런 것처럼 제가 마치 어딘가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생각하며 합하면 굉장히 커지겠구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저희 이제 남과 북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수많은 스펙트럼 중에 사실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이, 인권교육이, 시민교육이 이제 평생교육은 양의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질의 시대, 더 나아가서 가치의 시대입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뭘까? 우리가 왜 소확행이다. 그 남한테 별거 아닌 것도 나한테 소중하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서도 국제적으로도 이번에 저희가 10월 27일부터 세계 제5차 ICLC라고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Learning City 학습도시 세계 총회, 학습도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유치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일 먼저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게 남과 북이 이번에 함께 참여하면 안 되겠는가? 재작년에 저희가 그 4차 총회 때 콜롬비아 메데진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에 인민대학습당이라는 그 북한에서 9분이 오셨어요. 우리는 금방 만나자마자 말이 통했고 얼굴도 비슷하고 정말 편안하게. 근데 사진을 절대 못 찍으시더라고요. 절대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인민대학습당이 뭡니까 했더니 국립도서관들을 전부 다 인민대 평생학습당으로 바꿨대요. 전국에 그게 있고 거기에 본인이 수장이다. 그래서 국립서울대학교 총장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명함을 끝내 못 주시고 끝내 사진 한 장을 못 찍은 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그래서 올해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싶었는데 그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그래서 얼마나 시간적으로도 바로 옆이고 모든 것이 하나인 피가 같이 흐르는데 함께 가야겠구나.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우리 남과 북이 함께하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고 한반도가 하나 되는 그날 전 세계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고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칸막이 치고 요거까지 우리 거야, 이건 안 돼,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벌써 2년이 됐네요. 유네스코 본부에서 저희가 이제 집행이사회를 끝내고 저녁 때 그 의장, 데이비드라는 소장님께서 너무 중요한 분이 오시니까 가지 말고 좀 기다리래요. 그냥 당연히 함부르크에 시장에 오시나 보다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누가 봤을까요? 동네 골목골목에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유모차 끌고 뭐 다 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냥 꽉 차서 저녁 샌드위치 한 조각 먹고 11시가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난민의 문제를 과연 우리 독일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나는 무슨 난민협회에서 다 오신 줄 알았어요. 전부 동네의 평범한 그냥 주민들이었어요. 그런데 11시까지 얼마나 진지하게 막 의자도 없어서 벽에 기대 서서, 저는 그날 그걸 보면서 국제적인 이런 중요한 문제, 갈라짐과 나님이 너무 무서운 사회인데 WEF 같은 The World Education Economics Forum, 그 WEF에서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fractal world, 다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분단된 이런 세상을 이제 끝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과연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늘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눠짐과 갈림과 분단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 하나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다. 남과 북은 진짜 하나입니다. 말로의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그 수달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억양이 좀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평생학습이 지향하는 게 뭡니까? 지속 가능성이에요. 인클루시브니스, 총체성이고 포용성입니다. 포용 사회를 그렇게도 우리가 외치는데 평생교육과 통일교육이 하나 돼서 이제 포용의 사회, 톨레랑스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르다는 게 틀리는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간다. 굉장히 다른데 다른 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앞으로 저희 평생교육계가 통일교육과 함께 갈 것이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남과 북이 그리고 전 세계 국제기구들이 나서서 이제 함께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포럼을 마련해 주신 우리 김영옥 교수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또 충청 통일교육 거기 원회 센터의 사무처장님이시라는 말씀. 사무처장님, 부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 182개 평생학습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본체가 전국학도협의회 오늘 김유미 사무처장께서도 여기 함께 하고 계시고 지난번 통일교육원에서 저희는 바로 이런 공존회장, 만남회장을 일구는 국제회의를 했고 그때 독일의 D5라는 Deutsche Volkshochschule 시민대학 연합체인 그곳의 신젠 교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그리고 함께감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구체적인 이제 플랜과 실천이 따를 때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예, 저는 그때 그 웨비나를 2시간이 넘는 거를 몇 번 돌려봤어요. 그리고 제가 올 1학기 때 시민교육을 강의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과정으로. 근데 시민교육에서 그 영상을 모두 보고 해석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서 우리 여기 오늘 함께 그 스텝으로 와 있는 미래의 평생교육 실습생들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통일교육의 문을 여는 그것도 그 세계의 독일이 먼저 통일한 독일의 사례를 시민교육 차원에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통일교육의 평생교육과 접목해서 확산을 기틀을 만들어 주신 최훈실 의장님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속가능성, 포용성이라는 그런 시민교육 차원에서 우리는 통일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제 토크로
평생교육과 통일교육을 접목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 평생교육을 실천하시고 이끌어가시는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는 이제 전하영 한국평생교육사 협회장님을 모셨고요. 아까 잠깐 인사 소개를 최훈실 교수님께서 해주셔서 제가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저희 토크할 때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영 회장님은 한국평생교육사 협회를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청통일교육센터랑 또 협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크쇼인데 또다시 세미나 분위기가 되어서 조금 그런데요. 좀 아까 최훈실 교수님께서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사례를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우연히 옛날 영화 코리아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1991년도 자바 일본에서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최초로 가서 중국에게 극적으로 3대2로 우승했던 여자 탁구 단체팀. 그때 현정화 선수랑 이분희 선수, 북한의 이분희 선수인데 그 영화 속에서는 물론 이제 영화라고 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감동이라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때가 1991년도인데 지금에 그러면 현정화 전 선수는 뭐 가끔씩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는데 북한의 이분희 선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현정화 전 선수가 TV에서 인터뷰할 때 이분희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것들도 가끔 기억이 났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그때의 어떤 그 감동이 어쩌면은 감동으로 끝났으면 안 될 문제였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러한 감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 평화통일,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평생교육의 보편적인 하나의 교육의 관점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 속에서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이 교육에서 많이 녹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정말 남북의 이 교류는 스포츠에서 많이 저희들이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겼을 때 그 승리감은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그 영화 한 편으로 참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저도 꼭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교육은 일상 속에서 한다. 이제 일상학습이다. 마지막으로 최훈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일상학습, 골목학습. 네, 아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와서 그 통일의 문제, 난민의 문제를 토론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일상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아마 평생교육사 협회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로 박성경 경기 평생교육진흥원 팀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제가 순서는 그냥 토크 이렇게 앉아있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네, 박성경 팀장님께서는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올라와요. 뭐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사회, 평화공존, 평화통일 이런 주제들을 선구적으로 경기도에서 강좌를 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해 듣도록 하지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오늘은 그 안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라고 소개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맡고 있는 건데요. 민주시민교육 이전에도 저는 2008년에 이제 용인시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통일은 아니지만 평화교육 지도자를 처음 양성을 했었어요. 그때 그 과정을 열려고 해서 이제 쭉 결제를 받는 중에 왜 이런 교육을 하냐.
그러면서 그 공무원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보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통일하고는 좀 다른 전체적인 이제 평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할 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평화로운 그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서 평화교육 지도자를 양성했던 적이 있는데 그 양성한 2008년에 양성하신 분들이 지금 학습 동아리 활동을 10년간 하다가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동아리 연구를 하려고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가 돼서 지금 용인시뿐만이 아니라 화성, 수원, 오산 그 인근 지역에 평화교육 지도자로 이제는 우뚝 서 있습니다.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에서 이제 평화교육 지도자로 또 평화교육 그 전도사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안에서 또 다양한 그 평화교육이라는 주제 안에 이제 통일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보면서 이제 통일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예전에는 그 우리에서 오는 통일, 꿈에서서 오는 통일 이런 노래도 불렀지만 지금 사실은 현장에서 그냥 편하게 토크니까 얘기를 해보면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통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통일하면 자기네가 손해본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 조카도 21살인데 통일? 별론데? 라고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해요. 자, 심각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저희는 경기도는 특히 이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연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원 이름이 통일평생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연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교육이나 평화교육을 좀 강조하고 있고 특히 파주시도 통일교육이나 평화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연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일 지도자, 통일 전문가 과정, 양성 과정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강사 활동도 지원한다. 이제 이런 기획들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민주시민 쪽으로 옮기고 나서 중앙에 있는 그 통일교육센터에서도 사무관님이 방문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런 강사들을 많이 양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이것을 이제 지역에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제 민주시민 교육하고 있는 저희와 어떻게 이제 파트너십을 가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냐고 먼 걸음을 갖게 하셨는데, 약간의 그런 체제가 다르고, 또 시스템이 다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현장, 평생학습 현장과의 이해가 아직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참을 이야기를 했는데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저는 또 제안을 하고 또 그 사무관님도 열심히 홍보를 하시는데 뭐가 미스매치되는. 근데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이든 민주시민이든 어떻게 하든 접목할 생각이 있고 파트너십과 연계할 생각이 적극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서로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적용할 때 시너지가 날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런 얘기는 또 하시더라고요. 청소년이나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돼 있다고 하긴 뭐하지만 일단 학교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성인 대상의 통일교육이나 평화교육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의 확장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분명히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저는 그 과제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우리 평생학습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 지역문제 해결 과정 같은 경우에 리빙랩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한 20시간이 진행이 돼요. 그럼 그중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분명히 거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에 제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가 평화, 통일 이렇게 했지만 통일교육이 그냥 통일교육인지 그 안에도 분명히 다양한 방법에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에 생뚱맞게 연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좀 그런 부분들의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이나 아니면은 방법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서 현장에
다양하게 그 평화통일에서 그러니까 통일교육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시너지를 내서 잘 활용할 것인가, 또 그리고 극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파트너십이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서로에 대한 알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제 그 추석 때 영화를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북한에 관련된 영화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모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 저는 또 사랑의 불시착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다른 것들, 뭐 잘생긴 배우가 나와서 좋았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아주 따뜻하게 남아있던 부분들은 그 북한 그 시골 현장에 그 아직도 우리나라 옛날에 60, 70년대 느꼈던 그 정,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배웠을 때는 서로가 가까워 감시하고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막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었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는 저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정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야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실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중년이라 그런지 전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한반도가 하나로 물결쳐서 정말 강대국들을 아주 그냥 모두 다 코를 납작하게 하는 강국이 됐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앞으로도 평화교육 또 통일교육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 안에서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영상팀에서 두 손 좋아요라고 올리는데요. 그 평생교육에서 통일교육을 접목해서 했던 선배님이시네요. 2008년도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셨었네요. 예, 저희들은 좀 늦게 출발을 했는데, 경기도가 확실히 그 북한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쪽의 사업들을 정말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생교육에서는 이런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 확실히 박성경 팀장님은 앞서가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 충청 통일교육센터가 지금 통일교육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탁 집어주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 시민들 속으로 통일교육을 다가가게 하느냐. 그러려면 재미있고 흥미로워야 되고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고요. 함께 협력하면 좋은 시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 번째 주제, 저희 토크가 되겠는데요. 김유미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우리 김유미 처장님 181개의 평생학습 도시가 있어요. 청주시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 방향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얼마 전에 최훈식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했던 통일부 장관님과 그리고 국립통일교육 백준기 원장님이 함께 하셨던 그 웹 세미나, 예, 독일의 시민교육을 배우는, 외부로 또 이렇게 흰젠 교수님 비롯해서 초대를 해서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의미 있게 봤는데, 그 주제가 2021년 한국통일, 평화통일 국제 세미나였어요. 독일의 통일 경험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과 평생교육의 역할. 예, 이 행사를 추진한 실무 책임자였던 김유미 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 평생학도시협의회 김유미 사무처장입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70년간 그 정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독일은 유럽 냉전의 최정선에서 한 30년간 통일을 이뤄낸 국가입니다. 근데 아직도 아시아 한반도 국가의 우리나라는 이제 냉전 중인데요. 저도 사실은 평생학습만 계속 관심이 있었지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우리의 뭐 소원은 통일, 이 노래만 계속 기억이 나지 통일교육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2020년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일교육원하고 협약을 맺었었어요. 약간 에피소드지만 그 두 기관이 이제 협약을 맺을 때 거기에 이제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전국 평사도시들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몰랐었던 일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까 박성경 실장이 만났던 그 아주 사무관이 통일교육원에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국가평생진흥원이랑 통일교육이랑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 여기 협약 내용을 보면 평사수 도시와 진흥원이랑 같이 뭔가가 있으니 당신네들도 우리랑 같이 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처음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협약조차를 한번 해봤던 거가 없었어서 이제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전화가 마침 왔었고 거기도 당황스러워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냐, 우리 한번 만나보자. 마침 저희 사무실이 국가진흥원 6층에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회 사무국장님하고 저희랑 그다음에 그 평생교육진흥원 대외협력 실장님이랑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아유 거기 이제 협의회는 아니고 국가평생교육 지역 차원에서는 그냥 강역 단위에서 또 도시 차원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협약을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도 그런 협약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020년 12월에 통일교육원하고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하고 전국 평사도시협회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 3자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또 평화통일교육 강좌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개설을 하고 특히 성인들 대상으로 어쨌든 평화통일교육이 실시할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일교육원에서 뭐 강사 지원 교육이라던가 뭐 콘텐츠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사도시에서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조성을 위한 협약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1년도에 다시 사무관이 찾아온 거예요. 협약을 했는데 실질적인 거 해야 되지 않겠냐. 협약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다시 한번 모이자. 그래서 그때 같이 아이디어를 내다가 아까 박성규 실장님 말대로 그 사무관님이 우리 현장과 현장의 이해가 없어요. 그러나 열정이 둘 다 가득해가지고 그런 마침 통일 그 주간 행사가 있었어요. 매번 하나 봐요. 그때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런 국제 웨비를 한번 해보자. 또 평사도시협의회는 독일 시민대학 연합회랑 되게 긴밀하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었던 구조였거든요. 그럼 독일이 먼저 30년 정도 통일을 이뤄냈으니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나라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독일의 통일 경험을 통해 본 이게 책자인데요. 그때 있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과 평생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하고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그때 백준기 원장님도 오셨고 그때 이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통일부 장관님이 갑자기 이거 지역이랑 이렇게 연계할 수 있어도 돼라고 하셔서 본인이 참석을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큰 행사가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웨비나를 하면서 저희 평사도시협의회에 있는 그 기관장님들 다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 왜 평사도시협의회에서 통일교육을 이걸 하는데 우리 보고 오라 그래? 좀 의아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 연천이나 이제 접견 지역에 있는 그 도시 시장님들, 평사도시 시장 단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평사도시 내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다 갖춰져 있는데 그리고 또 평사도시 내에 뭐 평사학습관, 뭐 평사센터도 있고 이런 공간에서 시민들한테 성인을 위한 통일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날 굉장히 많이 좀 뭔가 영감도 많이 나오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에서도 16번째 아마 이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첫 뭔가 상견례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평사 도시에서도 또 진흥원에서도 통일부랑 같이 조금 낯설지만 서로 같이 뭔가를 같이 협력해 보자고 했던 거였는데 이게 첫 번째 청주시에서 이런 포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 3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첫 번째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막 왔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쨌든 우리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에서도 이 통일교육을 뭔가 접목해서 좀 뭔가 이번 토크쇼를 통해서 평생교육에서의 어떤 평화 공존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뭐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구구절절 정말 너무 큰일 하셨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물결이 왔구나라는
가슴이 벅차게 듣고 있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물꼬를 터주셔서 예. 그 열정으로 그 사무관님과 우리 김유미 처장님의 열정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충북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정말 어제까지는 영동에서 문해교육 주간 행사를 하시느냐고 너무 막 잠도 못 주면서 일을 하시고 어저께 여기 행사장에 8시 넘어서 오셨더라고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장성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연수팀장을 맡고 있는 장성진입니다. 통일교육하고 이제 평생교육하고 연계성이라는 부분에 아마 저 같은 우리나라 상황, 이 분단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7년 동안 장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통일교육이냐 안보교육이냐 이런 이 벽이 있기도 하고요. 이 통일교육이 통일을 하기 위한 교육이냐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박상경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상이몽, 벽, 저는 이제 벽이라고 봤습니다. 이 벽이 장벽이라는 부분에 이 벽들을 안보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념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을 할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평생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걸 같이 어떻게 화합적으로 묶어서 우리 같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아직 열악합니다. 아직 충북연구원에 지정 위탁되어 있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법인안을 하면서 우리 도민대학이라는 부분을 새로 구축을 해서 이런 시민교육, 도민교육 그리고 그 안에 주제에 평화교육, 통일교육, 세계 시민교육 이런 다양한 영역을 반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훈실 교수님께서 그 평생학습 타임즈 이제 발간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아카이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일 교육, 평화교육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서칭을 하다가 거기 안에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평화, 유네스코의 존재 이유다. 평생교육은 평화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평화 구축을 소홀히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좋지 않는 결과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또 평생학습 탐지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듭니다. 교육을 통해서 평화, 통일 부분을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이 치유 역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최현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상 속에서의 그 찾아야 되는 부분, 이 통일교육을 인권 그리고 포용적인 평생학습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평화적인 그 갈등 해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조금 많이 구축하고 재개념화해서 그 아까 제가 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실천적인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찾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법, 시민 참여 방법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장이 펼쳐지지 않았으면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렇게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미래 교육을 위한 미래를 향한 통일교육, 네, 그리고 유엔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런 다양한 그런 핵심 주제로 시민대학, 도민대학을 준비하고 계신데 평화통일교육과 아주 딱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통일교육센터가 대전, 충남까지 다 오르거든요.
일단 충북에서 같이 진흥원과 함께하면은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정말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충청 통일교육센터의 가장 1호 파트너예요. 예. 그래서 1호, 2호가 있는데 1호 파트너인데 이미 평화 운동을 하고 있고 평화 교육을 해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 충청 통일교육센터랑 딱 접목이 됐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창호 청주 YMCA 사무총장님이시면서 22기 현재 통일교육위원이십니다. 예,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맞아주세요. 저도 평생 교육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동질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최윤실 교수님, 제가 평소 이제 존경을 하고 또 유튜브 많이 애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이제 어쨌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현장에 있는 활동가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해마다 그 국민들을 이제 설문해서 평화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안에서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제 두 가지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이제 갈등의 상황, 분단 폭력이라고도 하죠. 고착화된 이제 70년간의 분단으로 인해서 그동안 또 정치적으로라든지 또 여러 갈등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많은 이제 아픔, 갈등의 요인들이 늘 뭐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대가 그렇고 또 좌우의 어떤 이념 간의 이제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하나는 갈등이 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평화에 대한 갈망이 또 한국 사람들한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설문 속에서 물론 이제 북한의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뭐 핵무기 이런 여러 이제 위험 요소 모든 이제 책임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화해라고 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갈등이 계속 존속되는 것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감하는 것이고 그 공감을 통해서 이해할 때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분단의 어떤 폭력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저는 올해 최근 한 3년 동안 전국에서 그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국민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일부에 시민사회 여러 이제 진보, 보수, 중도, 종교까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대화의 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뭐 북한에 대한 남북한의 어떤 교류 활동이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한 것을 모아서 말 그대로 위에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그런 이제 국민 협약을 제안을 한 거죠. 이것은 이제 뭐 독일의 이제 보이텔스 바흐 협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동등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3년여 동안 한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저도 2018년, 19년 또 지역에서 이런 이제 대화 모임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때 참여한 사람들이 진보, 보수, 종단, 또 중도 이런 각각의 영역, 또 세대 이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장이 너무나 소중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없이 분리하고 분단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생각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같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상당히 큰 수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활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평화에 대한 이제 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한 평화 교육도 하고요. 이제 시민 리더를 역량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앞서도 몇 가지 말씀하셨었든지 했지만 이제 평화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뭐 회복적 대화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평화와 관련돼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 모임이 있어서 이분들과 이제 계속 그런 평화에 대한 주제로 책을 나눠서 읽고 있고요. 이분들과 함께 또 지역 안에서 이런 이제 평화를 주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적인 공간이 있거든요. 뭐 가깝게 여기서 가까운 바로 건너편에 이제 안덕벌이라고 하는 동네도 1950년대에 보도연맹 사건으로 이제 40여 명의 이제 미망인들 또 이런 분들이 삶이 이제 있어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고요. 뭐 영동에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됐는데 노군리 평화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곳, 지난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철원의 소이산에 가서 뭐 가족 단위로 이제 아이들과도 같이 뭐 우리에서 오는 통일 이런 거 부르면서 지뢰 꽃길, 그러니까 지뢰라고 하는 것이 살상의 무기지만 그 향토 시인이 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평화로운 단어로 지뢰 꽃길 해가지고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을 보면서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원도가 분단되어 있고 그 지역 하나가 또 철원이 면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국경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이제 몸소 체험할 때 조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내륙의 도시지만은 그런 현장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크고 그 여운이 결국은 평화라고 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시민 리더로 또 이렇게 형성해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 이제 통일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분명한 이제 어떤 마음의 그 부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서울시에서 하는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서울시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차별과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앞에서 설명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관련된 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를 준다든지 거주를 위해서 또 대학을 들어갈 때 장학금을 준 이런 것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 없는데 단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은 너무 역차별 아니냐,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기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 이제 자녀들 공부방을 이제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들 이제 산들이라든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그런 이해들이 좀 많이 없다 보면은 단순히 그냥 타자로서의 배제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의 그 김재희 교수님이 설명한 차별주의에서 모든 사람이 선량한 것 같지만 내가 어느 순간 주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방에 대한 이제 배척, 배제 그것이 이제 차별과 혐오까지 이제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난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 있는 다문화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소수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이제 혐오 이런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바로 나의 이웃이고 내가 만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과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느낄 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공감, 감수성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포용하고 이것이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 도시이면서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이 교육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바로 일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되어지고 있고 학습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강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실천하고 있고 저희 충청통일교육센터와 청소년 기자단, 시민 기자단, 평화통일 코디네이터는 충북 평생교육 포럼과 함께해서 양성을 했고 그 코디네이터들이 사회적 대화, 이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접근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샌드아트를 통한 아까 두만강 수달의 눈물은 우리 충청통일교육센터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샌드아트로 찾아가는 통일 공연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주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그 평생교육 단체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단체들이 저희들랑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입장에서는 이제 평생교육과 통일교육을 접목하는 그런 논문들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 토크를 해주신 최훈식 교수님의 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주최해 주신 이현웅 사무처장님의 한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의 화두가 되고 논문으로도 연결되면 참 좋겠다 하셨는데 이미 아까 우리 박성경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용인의 평화 지도자 교육 공동체 뭐 참사리 이렇게 해서 석사 논문이 이번에 경기도의 그 도에 계신 분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이제 석사뿐이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실천과 학문 간의 융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저희 열심히 저희 평생타임즈도 충청통일교육센터 출범 때 같이 저희가 MOU도 체결하고 저희도 언론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계에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발굴하고 아까 그 사회적 대화 모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동아리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적 대화 모임 그다음에 책도 이런 데 대한 독특한 독서 모임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여튼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일, 평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평생교육계의 전문가들을 지역 활동가들을 대거 키워내는 일에 저희들이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평생교육과 또 통일 관련된 교육, 또 민주 시민교육의 대부분 공공에서 일정 정도 영역을 좀 특히 통일교육과 민주 시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뭐 통일교육원에서 성인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죠. 같은 아이인데 같은 사람인데 정책의 대상을 두고 여러 조직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모으면 훨씬 더 좋은 더 많은 풍부한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들고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을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일정한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또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 영역에 얘기할 수 있는 요즘 어떤 분 아까 보니까 제가 부스에 가 보니까 그 디지털 교육 관련된 거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과기정통부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부처에 다 있겠죠. 그러니까 평생교육 관련된 이런 심리 상담 관련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 다 모으면 전 국민 대상으로 아예 타겟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도 통일, 민주시민, 뭐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주제와 관련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좀 스마트한 정책 서비스를,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을 좀 앞으로 더 좋은 기회, 세미나를 만들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우리 평생교육과 통일교육이 만나는 그런 사람을 잇는다고 그랬는데, 평생교육과 통일교육을 잇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럼 통일 토크쇼, 평생교육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